위원입니다. 지하공사 특혜권으로 조사 나왔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컷컷컷입니다. 이번 시판은 장면 하나하나 허투루 볼 것이 없는 반전의 반전, 감동의 대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드디어 금융공사 특혜 비리를 털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시안건설 특혜건으로 조사를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획전략팀 국장, 팀장, 더 나아가서는 그 위선 사장까지 조사를 한다는 것이겠지요? 야비한 빌런들은 희한한 특징들이 있지요. 궁지에 몰리면 다른 빌런에게 자기의 잘못을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팀장에게, 팀장은 박수석에게 서로 떠넘기며 빌런들의 분열이 시작될 것입니다. 파도 끝없이 나오는 비리들 앞에 공정거래위원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공사 사장 최태광 국장, 신경민 팀장, 박수석은 모두 기소되었으며 박수석의 성추행 혐의는 미래의 휴대폰 녹음 기록을 복원하여 증거로 사용되었고, 예전 성추행이 있던 날 다행히 회사 직원의 차가 주차되어 있어 블랙박스에 촬영이 되어 있었고 추가 증거로 확보가 되었으며, 김수현한테 했던 박수석의 성추행도 김수현이 용기 내어 증언을 해주어 증거로 채택이 되어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수현의 증언으로 박상영은 가중 처벌받을 것입니다. 미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을 지켜본 후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미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 전날 김태희에게 김수현을 한 번 더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직도 동굴 속에 숨어있는 김수현 선배와 방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합니다. 수현 선배, 저 미래예요. 김태희 씨가 준 자료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려고 해요. 잘못인 걸 알면서도 숨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수현 선배도 이제 모두 잊고 방에서 나와요. 수현 선배는 흠칫 놀라면서 잠시 숨을 고른 후, 미래씨, 내가 미안하고 고마워요.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그 말을 미래씨에게 듣고 싶었나 봐요. 나도 미래씨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나도 미래씨처럼 행동했다면 미래씨가 힘든 일도, 또 태희가 힘든 일도 없었을 텐데요. 내가 너무 미안하고 바보 같은 내가 미워요. 하지만 미래씨를 보고 다시 힘을 낼게요. 수현 선배 고마워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요. 비록 벽을 마주하고 하는 대화였지만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아 뒤에서 지켜보던 태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편 공사는 시안건설 특혜건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인사 이동을 단행합니다. 유능한 김태희 사원은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수석으로 고속 승진을 합니다. 미래는 사무실에서 흐뭇하게 김태희를 바라본 후 조용히 사직서를 서랍에서 꺼내어 제출하고 두 손이 한세진에게로 달려갑니다. 세진씨,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공사일은 마무리가 잘 되었겠지요? 네, 덕분에 잘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어떤 무서운 일이 내 앞에 온다 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딸기밭에서 세진과 미래는 마주보고 웃으며 손을 맞잡고는 미래를 함께 꿈꿔봅니다. 한편 현상월 할머니가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서사도 반전의 반전으로 영화 뺨치는 스토리 전개가 드라마로 보기엔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빈틈 하나 없어 보이던 이충구에게 한 방 먹이고 이충구도 반론할 수 없을 만큼 깔끔한 정리가 기가 막혔죠. 진짜 김로사는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현상월을 아끼고 안타까웠으면, 또 자식 사랑이 대단했으면 몇십 년 후의 일을 예상하고 서류와 법적인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해 놓은 것도 깊은 감동의 물결이었죠. 현상월 할머니가 호수에게 건네준 서류에 편지가 한 통 있었지요. 편지에는 이 글을 누군가가 읽을 때면 그분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시와 닮아서 멀리서 볼 땐 불가야한 나무 같지만 이해해보리란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비로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지요. 라고 하는 문구에서는 눈시울이 적셔지더군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라고 해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미지의 서울. 이 드라마는 인생의 기승전결을 모두 담고 있는 수작 중의 수작이며 인생 모토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도 애틋한 현상월에 대한 마음과 아들을 끝까지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꼼꼼히 적은 글 또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노사식당 할머니가 진짜 김노사라고 저는 믿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충구가 법으로 해결하자고 했을 때 거짓이었다면 건물을 팔겠다고 했을 것인데 안 판다고 하는 것이 진짜 김노사가 아닌가 생각했더랬어요. 현상월 할머니는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았고, 비록 죄가 있어 감옥에 가더라도 김노사와 함께 일군 이 건물을 절대 팔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충구에게 한 방 먹이고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서 그동안 고구마 먹은 듯한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 너무 시원했습니다. 한상월 할머니가 정리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지요. 김노사 아들 법적 후견인 지정입니다. 현상월 할머니는 미지에게 부탁할 것이고요.
미지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인 현상월 할머니에게는 이 세상 누구보다 좋은 사람들인 든든한 미지호수가 있어 이제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것입니다. 할머니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일을 실천에 옮기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로 유서입니다. 호수를 부르고는 상황 설명을 하고 유서를 쓰겠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미지호수에게 갈 것이며 요양병원에 있는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조건이라고 명시하고 그 옛적 김노사가 그랬듯이 법적 효력이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치해 놓을 것입니다. 현상월 할머니는 평생을 살아오며 지금처럼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을 느낀 적이 없었지요.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쌍 꽁냥꽁냥 커플 미지와 호수 너무 마음이 아린 커플입니다. 만리장성도 넘어섰고 이제 행복한 날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지만 제작진이 던진 강력한 해피엔딩 스포가 있습니다. 바로 귀염둥이 미지의 꿈 이야기입니다. 10화 마지막에도 쿠키 영상 첫 시작에도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온다는 건 미지가 꿈꿈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강력한 펀치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겪기 전에는 두렵고 무섭지만 막상 단단한 마음으로 부딪혀보면 할만했던 기억을 녹인 장면이 아닐까요? 마치 현상월이 김로사로 대신 살았던 30년 세월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지금 호수는 너무 힘들고 자신이 또 짐이 되는 것이 싫어서 숨겠지만 우리 미지에게 닿으면 양양 펀치가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간 호수는 돌발성 난청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꾸준히 치료하면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하고 다시금 동굴 속에 갇혀 미지조차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호수의 몸 상태가 안 좋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피하는 호수집을 매일 찾아갑니다. 호수야, 오늘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집에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 힘 빼지 말고 문 열어. 그래도 호수는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며 들어오라고 합니다. 호수는 자기 귀의 상태를 미지에게 사실 그대로 얘기하며 더 이상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기 싫다면서 이제 보지 말자고 합니다. 미지는 호수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같이 병원 다니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안 돼. 미지의 간곡한 설득에 호수는 같이 병원을 다니고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어 대화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언젠가는 또 나빠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지는 말합니다. 호수야, 네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방법이 있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알았지? 호수는 미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미지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느끼며 미지를 꼭 껴안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뇌피셜입니다. 2회차만 남은 미지의 서울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꾹꾹 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